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자랄 교알못 한나입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자동차. 그런데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흉기가 되죠.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모십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 정의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고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이 꺼리고 경계하는 운전 중에 하나인데요. 한 해 동안 몇 명 정도가 위반하나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약 20만 2,744건으로 1년에 약 20만 명 정도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는 거는 연평균 한 18,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20만 건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한 1, 2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실태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알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Yes or No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퀴즈부터 나갑니다. 최근에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에 명시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다. 수치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0.05%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몇인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현재는 0.03%입니다. 아, 2년 전에 개정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게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은 최근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됐는데 이걸 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망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후를 보면은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 취소된 수치는 0.1에서 0.08%로 낮아졌고, 네. 그리고 개정 전후로 보면 처벌하는 것도 면허가 정지됐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네. 현재는 500만 원 이하, 약 2배 정도 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속 기준도 2배 낮아지고, 그리고 처벌 기준도 2배 높아지면서 전후로 봤을 때 한 4배 정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다, 뭐 정지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취소랑 정지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면허가 잠깐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100일 정지, 100일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네. 100일 후에 다시 운전하게 되는 거고요.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아예 면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취득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취소와 정지의 차이점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뭐 술 여기다 넣으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를 넘기게 된다. 한 잔으로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한 두세 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NO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예습니다. 정말요? 네. 한 잔으로도요? 근데 이게 딱 한 잔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네.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MC 같은 경우에 한 3잔 마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평균 주량,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주량 봤을 때 소주 한 잔 정도, 또 맥주도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은 0.03%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알코올을 얼마나 잘 분해하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 능력은 유전적인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형질인데 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능력도 또 네, 여기서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Yes or No 퀴즈 세 번째 가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 자전거도 저는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노입니다. 예. 다 틀렸는데요. 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낸 것 같지 않은데 네. 이게 헷갈리게 되셨어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자전거는 차인데 법에서는 자전거든 자동차든 차를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처벌 규정은 자전거 같은 경우에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된다든지 취소된지 그런 처벌하지 않고 범칙금 3만 원에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면 굉장히 뭐 본인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뭐 범칙금 얼마만 내면 되니까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전거도 꼭 음주운전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미와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세요. 이 그래프는 최근 6년간 네. 월별로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그은 수직선을 네. 전으로 보면은 윤창호법을 시행한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윤창호법을 시행한 이후에 음주 사고는 그다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또 국민들이 음주운전 한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해서 음주운전 예방하려고 어렵게 법을 개정했는데 네. 57년 만에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늘어난다는 데는 정말 안타까움이 마음이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안 돼요. 이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우선은 공단에 교육받으러 온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서 종합해 본 결과 네. 한 3가지 원인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코올이 우름에 들어왔을 때 그 분해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득에 너무 치중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네.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음주운전 했을 때 그 운전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음주운전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3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분해되는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때 실수하는 걸 보면 네. 대리운전을 불러서 밤 12시에 집에 왔는데 한 8시간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쉽게 운전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술이 깨지 않았을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숙취운전인데 우리가 알코올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선 알코올 물이 퍼지게 되고 서서히 분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절반 정도 분해하게 되면 이 술에 취한 게 적응이 돼서 술이 깼다라고 완전히 깼다고 잘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적응되는 거랑 비슷한데 네네. 영하 10도에서 추위에 떨던 사람이 영하 5도만 되는 곳으로 이동해도 따뜻함을 느끼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수치에서 한 절반 정도 알코올 분해하게 되면 알코올이 적응이 돼서 술이 깼다고 잘못 느껴서 본인이 분명히 0.03을 훌쩍 넘었는데 아침에 실수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밤에만 음주 단속을 했는데 아침에도 뭐 낮에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왜 그런가 싶더니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하시는 경우. 그렇죠. 네,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판단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평균 주량을 봤을 때 소주 한 잔을 분해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숙취운전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소주 한 병 정도 드셨다. 그러면은 8시간 후에 운전을 하면은 알코올 분해 상태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네. 밤 12시까지 소주 한 병 드셨다. 아침 8시 운전이 가능. 근데 2병을 드셨다. 네. 그 다음날 8시는 운전 불가능. 이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숙취운전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조금 자신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걸 알려주셨는데요. 소주 한 잔당 1시간의 분해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잘할 교할못.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해서 운전을 했다. 이거는 약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눈앞의 이득에만 치중을 해서 운전을 했다. 어떤 이득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본인 운전한다면 네.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몇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 시간, 뭐 30분, 1시간,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그 몇 분, 또 1시간의 시간 또는 2, 3만 원의 돈을 내가 얻으려고 하다가 그만 실수로 운전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몇만 원을 아끼자고 나의 생명 또 타인의 위협까지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건데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우선은 개인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이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차 운전을 포기했다면 술을 포기 못한다면 차를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네네. 근데 뭐 운전해 보신 분은 운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술자리에 있는 그날만큼은 술자리 차를 갖고 가지 않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술을 마신 다음에 대리운전을 부르면 뭐 극복할 수 있겠지만 술 마신 다음에는 분명 우리 뇌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인간인데 술 마신 다음에는 우리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에 내 차를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한다면 충분히 음주운전을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술을 끊는 의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는 약속 장소에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음주운전 방지법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도와주신 정희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지 않으셨나요? 요즘에는 뭐 약속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약속, 술 약속이 있으실 때는 꼭 집에 차를 두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